고요한 깊은 밤중에 어느 한 집의 현관문 앞에서 개 한 마리가 세상이 떠나가라 짖고 있습니다. 이내 꺼져 있던 집에 불빛이 들어오고 집에서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2시, 이 밤중에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짖는 거야?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이 개는 이토록 세상이 떠나가라 짖고 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독일에 살고 있는 70대 여성 에밀리 씨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헤리에덴에 살고 있는 에밀리라고 해요. 저는 오늘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진돗개 루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 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왔고 이 마을 출신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죠. 별거 없는 변두리 시골 마을이기에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아이들은 고등학생 때 큰 도시로 나가서 공부하다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이곳에 남편과 저만 남아서 여생을 즐기고 있었죠. 이렇게 행복하게 살던 저희에게도 이별이 찾아오더군요.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늦잠을 잔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나가 버렸거든요. 처음엔 믿기지 못했죠. 피곤해서 잠을 많이 잔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함께 온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가 사용하던 물건들 하나하나가 집 안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힘이 들더군요. 아이들은 저에게 자신들과 함께 미국에서 함께 살자며 말했지만 저는 평생을 살아왔던 이곳을 떠나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몇 달간을 폐인처럼 지내던 제게 어느 날 아이들이 큰 상자를 하나 들고 찾아왔어요. 저는 그게 뭐냐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딸 루나가 말했어요. 엄마, 한번 열어보세요. 오빠와 생각해봤는데 엄마 혼자서 외로우실 것 같기도 하고 엄마와 집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게 선물을 준비해놨어요. 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상자의 뚜껑을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상자 속에는 이제 막 솜털이 보송보송 난 하얀색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고 뚜껑을 열고 자신을 쳐다보는 저를 보며 혓바닥을 내밀고 꼬리를 살랑거리기 시작했죠. 너무도 귀여운 그 모습에 저는 매료되어 손을 뻗어 강아지를 안았어요. 엄마, 마음에 드세요? 똑똑하고 용맹한 진돗개라는 견종으로 골라서 데려왔어요. 멀리 동양에 한국에서 데려온 견종이라는데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마음에 드는구나. 진돗개라고 처음 들어보는 견종이네. 어쨌든 너무 고맙다.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를까? 그래, 네 이름은 이제부터 루시야. 이제부터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와 루시가 만나고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살면서 반려동물을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지만 루시와 생활하는 건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루시는 동물같이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아주 똑똑해서 제가 한 말은 다 알아들었고 제가 가르친 교육들도 쉽게 터득했죠. 어느 날은 아침에 우유를 가지러 문을 열고 나가는데 루시가 먼저 불이 나게 뛰쳐나가더니 우유를 물어오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부탁해서 현관문에 펫도어를 설치했고 그때부터 루시는 아침이면 자기가 알아서 우유를 물어다가 제가 항상 앉아있는 소파에 가져다 주었어요. 혼자였으면 절대 안 했을 산책도 루시와 함께 하게 되었고 늙은 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던 루시는 저의 느린 보폭에 맞춰서 제 옆에서 나란 걸어줬어요. 어찌나 똑똑하던지요. 어쩌다 루시가 저보다 앞서갈 때면 아차 싶었는지 뒤를 돌아보고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저에게 맞춰서 걸어줬죠. 생각지도 못했던 산책도 루시와 함께하니 점점 더 멀리 오랫동안 걸어서 운동량도 늘게 되었어요. 집에 있을 때는 루시와 놀아주기도 하고 새로운 장기를 가르쳐주기도 했죠. 가끔씩은 루시와 사람과 대화하듯 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루시가 똑똑하다는 것을 안 뒤에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았죠. 하지만 아들과 딸이 집에 왔을 때 제가 가르쳤던 장기자랑들을 보여주면 아들과 딸은 보통 반려견들은 이렇게까지 똑똑하지 않다며 루시에게 천재견이라고 해줬어요. 그래서야 저는 진돗개가 아주 우수한 견종임을 알았답니다. 산책을 할 때면 옆집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도 자주 마주쳤고 부인이었던 이사벨라 씨가 자주 말을 걸어주곤 했어요. 오늘도 루시와 산책하시나 봐요. 밖에서 자주 뵈니 너무 좋네요. 고마워요. 이사벨라, 날씨가 정말 좋네요. 루시는 제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 때면 화장실 앞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곤 했어요. 또한처럼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곤 했지만 어느 날은 화장실 문을 알로 벅벅 긁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오고 싶은가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줬더니 문 바로 앞에서 그저 가만히 앉아 저를 응시하고만 있더군요. 루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저도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씻게 되었죠. 루시는 금세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솜털이나 있던 귀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늠름하고 근육은 탄탄하게 아주 멋지게 갈았어요. 루시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남편을 잊겠어요? 가끔은 루시도 함께 남편을 만나러 왔었죠. 루시는 의젓해서 남편의 묘를 할 때면 제 옆에 앉아서 함께 묘비를 바라봤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하곤 했죠. 여보, 거기는 살기 좋나요? 저는 요즘 루시 덕분에 다시 삶의 의욕을 찾고 있어요. 당신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고 가끔은 당신이 루시로 환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답니다. 저는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루시는 제가 말을 끝내고 묘비를 닦아줄 때까지 저를 얌전히 기다려주곤 했어요. 루시와의 행복한 생활이 계속되던 중 저에게 큰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루시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시간이 늦어져 저는 잠을 자기 전 씻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죠. 평소처럼 문을 열어두고 씻고 나오던 저는 바닥에 물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뒤로 넘어지며 땅을 손으로 짚었지만 팔의 통증과 머리에 엄청난 충격을 느꼈고 루시가 짖는 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형광등의 밝은 불빛에 눈살을 찌푸리며 정신을 차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대원이었고 온몸은 욱신거렸으며 특히 팔과 머리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죠. 오른쪽 팔은 잘 움직이지 않아 고개만 들어 내려다보니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제 옆에는 딸 아이가 침대에 기대어 자고 있었는데 제가 움직이는 걸 느꼈는지 화들짝 놀라 일어나서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신이 들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게요. 딸은 제게 말을 하고 병실 문을 악차고 나가서 의사를 찾기 시작했고 잠시 뒤에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에밀리 씨, 정신이 드셨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5일 만에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옆집 부부의 신고로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에밀리 씨를 발견했고 바로 병원으로 모셔왔습니다. 검사 결과 바닥에 팔과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시면서 오른팔은 골절되었고 머리는 뇌진탕 증세와 더불어 급성 경막 하출혈이 발견되어 긴급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다친 뇌사 상태에 빠지실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나서 출혈은 막아놓은 상태지만 아직 좀 더 입원해 계시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의사가 나가고 딸은 저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딸에게 아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아들은 한참을 병원에 있다가 좀 전에 루시를 자기 집에 맡겨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루시가 떠올랐죠. 아들 딸에게 말하면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루시가 며칠간 밥은 잘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걱정이 되더군요. 어릴 때부터 저랑만 살아와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어쩌나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같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진통제와 여러 약들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피로감이 몰려와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병실에는 옆집 부부가 함께 와 있었고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눈을 뜬 저를 본 옆집 부인 이사벨라 씨는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요. 에밀리 씨,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루시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사벨라 씨, 그게 무슨 소리죠? 루시가 아니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다니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각했어요. 제가 물어보니 이사벨라 씨는 저에게 그날의 실상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외출 갔다 복귀하고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주 깊이 잠이 들었었는데 밤이 깊어졌을 때 저희 집 앞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잠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하지만 금방이라도 다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고 너무 피곤했기에 몸을 일으키지 않았죠. 하지만 개 짖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다급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몸을 일으켜 가운을 입었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때까지도 짖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고 저는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루시가 짖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에밀리 씨 없이 혼자 다니는 사실을 본 적도 없었고 밤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문을 보고 짖던 루시는 문이 열리고 저를 보자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가 온 끝자락을 물고 저를 질질 끌고 왔어요. 저는 루시가 이끄는 방향이 에밀리 씨의 집인 걸 확인하고는 집에 가서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불러도 에밀리 씨가 대답이 없기에 이상함을 느껴서 응급실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아마도 루시는 에밀리 씨가 쓰러졌을 때 에밀리 씨와도 알고 있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루시가 저를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남편이 생각나는 건 왜였을까요?
저는 루시를 보고 싶다며 데려와 달라고 주장했지만 병원 측에서 병원에 반려동물을 들일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루시를 영상통화로만 볼 수 있었어요. 루시는 작은 핸드폰 화면에 있는 저도 알아보는 것처럼 요란하게 낑낑거리며 핸드폰을 들여다보았고 저는 루시에게 금방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안심시키곤 했죠. 상처가 아물어갈 때쯤 여러 가지 검사도 받고 골절된 팔에 뼈가 붙고 물리치료도 마무리되어 퇴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다음에 방문하라는 의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아들에게 당장 루시를 데리고 병원으로 마중 나오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퇴원한 날이 되었고 병원 문 밖을 나서는데 저 멀리 아들과 함께 있는 루시가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루시가 털도 헝클어져 있어 보였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이 보이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입원한 이후로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아들이 말해주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루시를 불렀고 저를 알아본 루시도 흥분해서 꼬리치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저는 바로 끌어안으며 울었고 루시는 울고 있는 제 얼굴을 핥으며 다행이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루시 정말 고마워. 정말 너가 날 구해줬구나. 고생했다. 고생했어. 우리 착한 루시. 퇴원 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아주 편안했어요. 때로 아들, 딸을 돌려보내고 루시와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아들과 딸이 이번에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이곳에 혼자 머물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희 의견대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함께 가도록 해요. 저는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되었죠.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 혼자서 살기란 힘들 것 같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들, 딸에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걱정인 것이 바로 루시였어요. 아들, 딸은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루시와 같이 살 수 없는 환경일까봐 걱정이 되었었거든요. 저는 함께 가기 위해 말했어요. 좋아, 너희들을 따라갈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너희들이 사는 곳이 도시라서 루시와 함께 살 수 없다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루시와 함께 갈 수 있다면 나도 따라가마. 딸과 아들은 고민을 하더니 아파트에 살던 딸 집보다는 주택에 살고 있던 아들 집으로 가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해왔던 정겨운 저희 집을 떠나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집을 청소하다 보니 루시가 온 뒤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오래된 남편의 물건들이 구석구석에서 발견되었어요. 잘 있어요, 여보.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마 저도 당신 곁으로 갈 날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지만 루시가 지금처럼 옆에서 잘 지켜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그렇게 정든 집을 떠나서 루시와 함께 아들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 집에는 얼마 전 태어난 손주가 있었지만 루시는 손주가 연약한 아기라는 걸 아는지 아주 조심스럽고 사랑스럽게 대해줬어요. 손주는 어릴 때부터 루시와 함께 자라서 그런지 일찍부터 동물을 잘 대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자라서 말도 할 수 있는 손주에게 저는 루시가 저를 구해줬던 이야기를 마치 동화를 읽어주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하곤 하고 루시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건지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손주 옆에 앉아서 같이 듣곤 하죠. 아들과 딸은 가끔씩은 제가 자신들이나 손주들보다 루시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질투하곤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선 루시와 같은 날 남편 곁으로 가서 남편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함께 뛰노르시지만 늙은 제가 한창 젊은 나이에 루시와 함께 간다는 것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그저 함께 있는 동안이라도 부족함 없이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싶고 제가 먼저 가더라도 아들, 딸이 루시를 잘 돌보아 주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왔으면 하고 생각하곤 해요. 뭐 그때까지 남편과 함께 기다릴 테니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을 원하시거나 외로움에 지친 분들은 훌륭한 견종인 진돗개를 동반자로 들이시면 어떨까 하여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